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요즘 메타버스랑 NFT 때문에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지 막 설명해주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거가 그래서 어떻게 돈이랑 연결되는지, 이것 때문에 왜 오르는 건지, 그냥 단순한 거품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큰 물결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도 부족하지만 제 관점을 한번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다른 많은 유튜버들의 이제 메타버스나 NFT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영상들을 좀 보시고,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 아니고 양쪽 다 이건 거품이다 라는 비관적인 관점과, 앞으로의 모든 것은 메타버스와 NFT로 될 거다 라는 엄청 장밋빛의 관점, 양쪽을 다 좀 골고루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요거를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했죠. 사토시의 논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었던 어떤 그 평화로웠던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그 철학에 대한 의문점을 던진 거예요. 왜 중앙 집권적으로 보증을 꼭 해줘야 될까? 어딘가 뭐 공인 인증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지? 통화량을 특정 주체가 왜 쥐락펴락하고 금리도 막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그 사람 그쪽에 분명히 그쪽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도 부패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페드나 ECB 등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 우리가 그냥 쫓아가야 되나? 빅브라더에 그냥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건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 자체를 했었던 거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던진. 그래서 뭐 채굴이 어떻게 되고, 뭐 작업장을 어떻게 돌리고, 뭐 POW가 뭐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너무나 옛날 이야기가 돼서 구태의원에서 그냥 이제 POW가 뭐다, POS가 뭐다, 이런 것들은 한번 검색을 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채굴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필요하고요. 그래야 이제 이 암호화폐 이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여러 기능 중에 결제 수단도 있기 때문에, 결제 수단이 전체는 아닙니다. 근데 결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크립토에서 하는 것과 비자나 마스터에서 하는 거를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TP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PS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소량의 그 거래를 할 때는 너무 느려요. 근데 엄청 대량의 큰 거래를 할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게 그래도 엄청 좋은데, 소량의 소액 결제 같은 거는 비트코인으로 하게 되면 이거 대량의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빠른 코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코인들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게 다 없어지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하드포크라는 걸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둔 채로 또 발전된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계열에서는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더리움 계열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2.0이라고 하고, 요즘 뭐 세레니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발전을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토큰들이 엄청 다양해지고 있고, 지금 뭐 NFT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 다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계열과 이더리움 계열이 가장 큰 그 양대 산맥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샤딩이라는 이런 기술들의 이런 거는 이제 TPS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 기술들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암호화폐 이 생태계가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다. 계속 발전 중인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제 클레이튼이나 뭐 리브라나 뭐 이런 대기업에서 어떤 프라이빗 이런 암호화폐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기술들이 돈이 몰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라는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암호화폐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암호화폐가 있는데 그거 그래서 어디다 쓸 거야? 실제 생활에 결제를 할 때 너무 느린데 아니면은 실제 생활에서 그걸 쓸 수가 있어? 이제 뭐 이런 의문들이 계속 있는 상태로 들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이제 게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로블록스나 뭐 제페토, 그다음에 각종 게임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VR, AR 뭐 각종 최신 기술들이 다 이제 메타버스에 올라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상위 개념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단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리니지는 리니지 안에서, 미르4는 미르4 안에서, 도깨비는 도깨비 안에서 이제 각각의 생태계가 따로따로 다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거.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제페토는 제페토. 이거가 다 통합되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파편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어떤 NFT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유될 가능성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상 세계에서 다 통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재화라든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뭐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데서도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는 통용되는 화폐 같은 거를 이제 암호화폐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런 토큰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 공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파급력이 점점 더 커지겠죠. 아직 완성된 이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할지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여기서는 이제 단순 SNS를 떠나서 화상회의나 이제 뭐 장갑이나 뭐 아니면 글래스나 뭐 이런 것들 VR 기기들을 오큘러스 같은 거를 통해서 이쪽으로 자꾸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페이스북은 그 플랫폼이 없어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그런 플랫폼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서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VR 계열에서 이제 이걸 메타버스로 바꾸고 메타버스 안에 이걸 플랫폼을 선점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름도 메타로 바꾸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가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뭐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 요거를 조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달빛 조각사라는 요런 뭐 웹툰이나 소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봐보시면 현실과 가상이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될지 어떻게 만나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같은 것도 다들 아시죠? 근데 보시면 전부 다 좀 되게 암울한 미래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는 게 기술은 돈은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게임 안에서 어떤 결제를 한 게 현실 세계로 이어지죠.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경우에 게임에서 어떤 거를 획득하고 나니까 막 촉감이 느껴지는 VR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로 막 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구찌나 이런 데서 로블록스에서 구찌 가방 이런 걸 막 팔고 있어요. 그 로블록스에서 통용되는 그런 암호화폐를 로벅스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막 로블록스의 구찌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세상이죠. 근데 그거가 실제 나의 집으로까지도 이제 그런 명품들이 막 도착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겠죠. 그쪽에서 해볼 만한 어떤 새로운 광고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얼스트라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구글 어스 기반으로 전 세계와 동일한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부동산 투자를 하고 막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사 같은 걸 찾아보시면 이런 데서 뭐 강남 이런 데에서 벌써 막 땅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땅값이 올랐는데 그걸 팔고 나왔을 때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막 뭐 이런 기사들을 막 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 생태계가 다 구축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너무 과열됐다. 여기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왜 투자를 하는 거냐. 이런 거를 비난하는 거, 그런 의도가 있는 기사인 거죠. 근데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인증서, 보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디지털 세계에서 나의 소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얼스트에 있는 강남의 어떤 땅, 아니면 어떤 건물, 뭐 이런 것들은 내 소유야, 디지털 세계에서.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걸로써, 이제 그 가치가 나중에는 부여될 수도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얼스투가 될지, 아니면 뭐 미르4가 될지, 도깨비가 될지, 뭐 이런 걸 다 아우르는 어떤 페이스북의 어떤 플랫폼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 베일들이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뭐 디센트럴 랜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 해외판 제페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랑 다르게 그냥 브라우저 위에서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뭐, 뭐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되게 특이하게 한 게 그냥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모여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막 헬로 헬로 막 이러면서 뭐 can you hear me 막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들려요. 여기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런 디센트럴 랜드도 여기서만의 디지털 세상을 여기는 구축을 한 거고, 얼스2는 구글 어스로 현실 세계와 되게 비슷한 어떤 세상을 구축한 거고, 이런 식으로 각자 어떤 공간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와 이제 가상화폐를 얘기를 했는데, NFT는 옛날 게임 리니지 같은 걸 기준으로 볼 때 아이템을 어떤 사고 팔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걸 쌀먹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쌀을 먹을 수 있는 어떤 행위들, 현실에서 이게 돈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행성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바다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되게 강하게 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지금 NFT 게임으로 이제 핫한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따 다시 얘기해보고, 요런 쌀먹 같은 걸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건 그 회사의 어떤 종속성이 있었던 건데, 이거가 지금 이제 미르4나 뭐 엑시 인피니티 뭐 이런 데서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들을 이제 크립토 커런시로 바꾸고 그거를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막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NFT가 이거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관점이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게 play to earn인 거죠. earn이 이제 돈 버는 이제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지금 법적으로 한국은 금지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알려지게 되겠지만, 이제 조금 뒤처지는 부분인 거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모르지만. 근데 이제 게임 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원래 하고 있었던 행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게임 회사인데 NFT 요거만 이제 공시나 뉴스에 살짝 얹으면 다 막 급등하고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떤 게임 회사라도 NFT는 다 하고 싶은 영역일 거예요.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요 발표 안 한, NFT 한다고 발표 안 한 게임 회사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회사의 차트나 재무나 이런 것들 좀 공부하시면 이것도 큰 먹잇감이 될 거예요. 분명히 TF 만들고 할 거예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그 피지빌리티를 보지 못해서 기사나 공시나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 보시고 보물을 한번 찾아보시죠. 근데 이게 과연 계속 될까? 이제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이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연 뭐를 살지 이거를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좀 주식에 대한 보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주식시장이 다 열려 있는데
어, 같은 주식을 한다고 다 같은 투자가 아니에요. 다 이게 나눠져 있어요. 어떤 종목은 실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실적 대비 가치를 계산해내고 그보다 싸면 저평가 기업이 되고 그보다 비싸면 고평가 기업이 되는 거라서 그 가치를 중심으로 실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백이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유동성이 좀 적어요. 적게 움직여요. 그래서 단단한 어떤 우량 기업들 혹은 강소 기업들 이런 데서 실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치 투자들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같은 주식 시장인데 말도 안 되게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되는 요런 거, 기대감에 오르는 게 있거든요. 실적으로 오르는 게 진짜 오르는 거라면 기대감에 먼저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아무도 이 주식을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폭락이 오죠. 이제 거품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가치를 찾아가고 다시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있다면 이 구간은 기대감에 오르는 거고 이 구간은 실적을 바탕으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오를 때는 NFT 얘기만 나와도 다 오르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미르포나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NFT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근데 실적이 안 생기네, 유저가 안 늘어나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의 실적 부분에 갔을 때는 진짜 결과를 알게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다. 근데 지금 기대감으로 오른 게 여기까지 오른 거냐 여기까지 오른 거냐 여기까지 오른 거냐 이걸 모른다는데 이제 그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고 단기간 수급 그냥 거래량 중심으로 오르는 당일의 주도주 군을 형성하는 수급주 투자도 있어요. 이런 건 단기 매매를 하는 때 필요한 거죠. 단기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추세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실적으로 이게 환원되는 이게 다 같이 같은 주식시장에 있지만 완전 다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이때 파급력과 기대감이 엄청 커요. 이때의 이 기대감 이거는 완전 그냥 백지수표거든요. 백지수표로 오를 때가 너도 나도 다 뛰어드는 그때 상승폭이 가장 크고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예를 들어 5G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거쳐서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가 좋다. 그 다음에 실적도 처음 턴어라운드 계속 만년 적자 기업이었는데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신사업에 어떤 거 진출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처음 엮이는 테마주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 그랬죠. 원래는 안철수 테마주로 계속 있다가 최재형 테마주로 엮일 때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좀 다시 빠졌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은 항상 위험하고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나왔을 때 이때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지금 처음 나와서 막 올라서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는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치를 계산하기 힘든 영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거든요. 근데 기존의 어떤 제조업 이런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명확해요. 예측도 쉽고.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하는 거는 인건비도 많이 들고 뭐 그거 인건비를 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도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뭐 사든지 빌리든지 부동산이 있어야 돼, 땅이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노동이 또 들어가야 되고 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게 이제 쿠팡으로 바뀌고 있고, 월마트는 이 아마존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추세가 그런 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BTS 이런 영상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강남 스타일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잠자고 있을 때도 지구 반대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히트치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화 만들면 뭐 1,000만 관객 동원했다 이러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1,000만이랑 이제 이 오더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 이 남한의 조그만 여기에서의 사람들이 그 소비하는 것과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처럼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주 강력한 먹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 위에 다 종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 위에 다른 생태계가 막 생겨나는 거죠. 모든 아까 말한 그런 모든 앱들이 다 이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 플랫폼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플랫폼이 없는 서러움이 엄청 많았어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가 이런 거 시도 중이죠. 뭐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서 다 엮고, 카카오도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 다 엮으려고 하고, 이런 게 그 플랫폼을 그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메타로 바꾼 이유가 VR, AR 이쪽 계열의 플랫폼을 선점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크립토 커런시 중에서도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토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이제 NFT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NFT가 뭐 뭔가 새로운 건 알겠다. 근데 이게 수익이 실질적으로 이어지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스포츠, 연예인, 음악 이런 고유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거 NBA 카드 이런 거 뭐 좀 너무 옛날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NBA 카드나 아니면 뭐 MLB 뭐 이런 카드들 혹시 뭐 모으신 분 있으신가요? MLB죠. 야구. 그런 거를 모으고 그거를 또 비싼 값에 레어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은 비싼 값에 또 트레이딩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것처럼 스포츠 스타들 아니면 스포츠 스타의 어떤 특정 주요 장면들 이런 것들을 NFT로 그 민팅을 해서 그걸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연예인 어떤 중요한 장면들, 무슨 수상 소감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어떤 짤 아니면 노래에서의 어떤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에다가 뭐 친필 사인을 하고 그걸 민팅을 해서 그걸 판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냥 기존에 없었던 수입원이 새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명품 회사 같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에 말이 많은 이제 그런 명품 회사들이 지금 다 이렇게 막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여기서 NFT를 동시에 같이 해서 개발하자. 명품 회사가 이런 IT 쪽 잘 모르니까 이런 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돈을 줄 테니까 개발자들 모여서 같이 공통으로 뭘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명품에서의 어떤 그 상품 번호라든가 이런 바코드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장비 뭐 블루투스 같은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명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 같은 것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또 이런 움직임들이 태동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서는 아까 그 플레이 투 언 유저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데 그렇다고 게임 회사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이제 현질이라고 하죠. 이제 그 게임 회사에 돈 쓰는 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크립토키티라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이거 뭐냐면 무슨 포켓몬처럼 어떤 그 고양이
고양이들을 이제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림들 막 조합해내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민팅을 시켜서 NFT로 만드는, 그래서 얼마나 희귀한 그런 게 나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 뭐 게임처럼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PK를 한다거나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런 NFT를 이용한 이제 거의 시작을 열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엑시 인피니티라는 얘도 이제 포켓몬처럼 되게 귀염귀염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발전된 형태죠. 얘네들끼리는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엑시들을 이제 사야 돼요. 근데 그걸 살 때 이제 엑시 인피니트라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것을 사면, 이것도 뭐 상성 뭐 이런 게 막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어떤 어떤 엑시한테는 어떤 엑시가 강하고 뭐 이런 상성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합을 해서 아주 강력한 엑시 3마리를 살려면 뭐 거의 막 200만원, 3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뭐 매달 뭐 50만원씩 번다. 뭐 이런 식으로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면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렴하게 뭐 10만원짜리로 이게 엑시 3마리를 맞추면 이걸로는 뭐 한 달 열심히 게임하면 한 5천원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투자 대비 아웃풋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현질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최초에 이거를 캐릭터를 맞추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쓰는데 이제 이 게임이 지겹다. 이걸 접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래. 그럴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리니지에서도 현질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다 접고 나서 팔면은 어느 정도 뭐라도 나오니까 그런 건데, 나오던 예를 들어서 리니지는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근데 이걸 아까워서 이걸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계속 키우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팔고 나올 때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도 건져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뭐 그래도 이거라도 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되지만, 실제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건져서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약간 운도 좀 따라야 될 것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의 시간이 여기에 엄청나게 갈려 들어가야지 이제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벌어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이 벌고 나올 수도 있을 텐데, 퍼센트로 봤을 때는 훨씬 적게 아웃풋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거랑 같으냐면, 예전에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다음 카페나 이런 데서 카페 운영 엄청 열심히 해도 그 광고 수익이 찔끔 받거든요. 근데 요 같은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바로바로 그 광고 수익들이 훨씬 더 좋은 그 리턴 해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다음에나 네이버나 이런데 지식인 뭐 이런 것들 대답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뭐 매달 주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하니까 실제로 돈을 많이 주더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카페나 뭐 이런 것들 거의 안 하죠. 다 유튜브로 넘어왔죠. 이런 것처럼 리니지에서 하던 이제 그런 마켓으로 벌던 아이템으로 벌던 그런 보상 체계보다 훨씬 더 좋은 보상 체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 주는 그 크립토 자체도 가격이, 옛날에는 이제 10만원 어치를 받았는데 이 크립토 커런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20만원의 값어치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엄청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니지에서 하던 이제 그런 사냥하면서 하던 이런 스타일이 이어져 간 게 미르4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아이템을 얻으면 그거를 이제 이 크립토로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냥 위주로 돌아가는 거, 그런 컨셉으로 했다면, 뭐 엑시 인피니티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아예 진입을 할 때부터 이거를 사야지만 할 수 있는 이런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약간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미르와 엑시 인피니트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를 그러면 게임 회사에서 했을 때 스테이킹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도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 일종의 금융회사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 회사는 우리나라 이런 거 그 규제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금산분리다, 뭐 이런 은산분리다 해가지고 은행이랑 이제 산업체가 좀 다 분리가 돼야지만 되고, 그래야지 이제 좀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게 화폐도 아니고 뭐 지금 뭐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도 아직 규제도 없는 무법천지의 상황인데, 이런 걸 통해서 거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이런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은 지금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 NFT에 안 뛰어들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들인데, 이제 메타버스에서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그 위메이드나 NC소프트, 펄어비스 뭐 이런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미 다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아직 급등을 덜한, 아니면 아직 안 한 이런 게임 회사들 한번 잘 찾아보시고, NC소프트는 지금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구설수에 있는데 개인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여를 해가지고 지금 주가를 좀 조작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실체는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이제 다 기대감에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수급이 붙으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는 뭐 제페토 때문에 그런 거죠. 자회사에서 지분. 그 NPC도 자회사, 그 맥스트에서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NFT에서 수혜받는 것도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뭐 알체라나 맥스트 이런 어떤 그 메타버스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재료들, 어떤 3D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또 VR, AR 단말기 관련 회사도 있어요. 뭐 이제 OLED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스크린이나 아니면 메모리도 필요할 것이고, 뭐 배터리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전체적인 이런 제조 회사들이 여기에 또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 있게는 보실 수 있겠지만 파급력은 그만큼 좀 약하겠죠. 근데 컨텐츠 관련해서 뭐 위지윅인데 오타가 났네요. 위지윅 스튜디오나 아니면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3D 혹은 이제 이거 한번 영상을 봐볼까요? 이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짧게 봐볼게요. 이렇게 녹색 배경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촬영되는 거를 뒤에 이렇게 입히는 거죠. 근데 이 수준이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1 릴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 플랫폼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카카오 게임즈 오딘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3D나 이런 특수 효과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컨텐츠 이미 IP가 다 이미 있는 그리고 연예 계열 회사들, 스포츠 스타들 이런 것은 그냥 NFT를 만들면 바로 돈이 되는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뭐 CMS 에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코딩 교육을 하는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시는 것보다 이런 뭔가 흐름도 이해하시면서 함께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지금 메타버스와 NFT가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그 끝을 보일지 모른다. 이 튤립 버블의 끝,
버블의 끝에서는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절대 존버하면 안 되고 내 특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잘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가 현재 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볼 만한 거죠. 이게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 여기라면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NFT 쪽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쪽이 전혀 아니다, 이쪽이다 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어떤 실적으로 연결될 만한 뭐가 있을까,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NFT 이게 그냥 단순히 거품으로 끝날지, 그냥 단순히 이슈몰이로 하다 끝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쪽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추적해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좋은 먹거리들이 나온 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